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이 가고 있네요. 항상 매년 나오는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 그렇지만 올해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평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의 말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톤도 세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래 선거 이기려고 세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저대로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에서 우리나라는 HBM, 신스틸러 같은 핵심 IT의 HBM인데요. 그럼 HBM 투자해서 적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 향후 투자하려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가장 뭔가 주도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HBM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주도, 그리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 이 부분이 결국은 내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당초 엔비디아 GPU 수요는 원래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블랙웰 출시 지연 이거를 커버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이게 이제 당초 예상치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HBM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랬었죠. 고객이 급해. 그러면 이제 항상 캐파를 확 늘려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공급 과잉이 오더라. 요 패턴이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캐파 증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수익성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섣불리 캐파를 늘리지 않겠다. 공급 과잉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실제로 돈도 없고요. 돈도 없고. 왜냐면 부채가 많이 줄긴 했는데 부채가 지금 순부채 비율이 17%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게 크게 개선된 건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조가 넘었어요. 부채가.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줄었냐? 11조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9조 5천억이 감소한 거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막 실탄을 제대로 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굳이 그럴 생각도 없다. 왜냐면 자, TSMC가 계속 그 코어스 캐파 가지고 요 가격을 어떻게 재미를 본지 봤거든요. 하이닉스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캐파를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특히나 최근에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D램의 이익률이랑 ASP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제일 모범적인 회사가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가장 모범적이죠. D램 이익률이 지금 50%를 넘어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ASP는 한 1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4Q에도 잘 이어지려면 아마 이익률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ASP도 지금 이제 HBM3가 본격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추가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3분기에 한 7조 원 정도 냈는데 4분기에는 그래도 한 8조 원 정도 가까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5년에는 30조에서 한 35조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성 중심, 그리고 지금 재무 컨디션 빨리 더 좋게 해놔야 되죠. 이번 업사이클에서 돈을 벌어서 재무 컨디션을 좋게 해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이게 공급을 좀 타이트하게 TSMC처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결국 중국발 수혜가 쉽지 않아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HBM이 우리가 중국발 수혜를 본 적 있나?
실제로 이거 삼성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HBM 2E 제품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꽤 짭짤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요게 이제 제재 누가 하겠습니까? 네, 미국이 점점 더 이런 쪽도 팔지 마라.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ASML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최근에 TSMC는 또 중국에다가 또 파운드를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조사받고 오죽하면 모리스 창이 이제는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TSMC에 엄청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그동안 이렇게 좀 그래도 눈치 보면서 잘 팔아먹는 거, 네. 특히나 이게 삼성이 요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우려가 되죠. 실제로 중국에서 AI 가속기가 꽤 성능이 잘 나오는 제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 뜯어봤는데 여기서 TSMC 파운드를 쓰고 여기에 삼성의 HBM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크게 업사이드를 보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해서 어제 주가가 거의 4%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만 봐도 지금 HBM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건가? 저는 오히려 시장이 약간 행간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요. HBM4가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HBM4는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확 늘어나고 여기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된다고 했고, 그리고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제 기존에 12단에서 또 16단까지 되겠죠. 네, 고단화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D램 다이, 코어 다이 같은 경우는 이게 1C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에서. 근데 지금 업계 분위기를 보면 요거는 1C보다는 1B 쪽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안정성. 왜냐면 이게 수율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E도 지금 8단하고 12단 사이가 굉장히 크게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수율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결국은 수율이 높아져야지 그래도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 지금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요것도 뭐 16단이 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보다는 기존의 TC 본딩을 좀 더 한 번 더 끌고 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원래 7나노 핀팻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4나노 혹은 5나노급으로 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요게 좀 더 커스터마이징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요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또 밸류 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AI와 논 AI. 이 수요 양극화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 정부 주도로 한 번 더 붐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M7 같은 기업들의 EPS를 미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로 한번 리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아직까지 불확실한 소설 같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정책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대선이 정말 가열될수록 정책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논 AI로 가면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할 텐데, 결국은 이제 B2C, B2B의 수요 양극화 흐름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내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HBM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건지, 아마 HBM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VF4나 뭐 이런 버티컬 팬아웃 같은
이런 온디바이스 AI용 전용 메모리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즘에 국내 기업들 실적 소개하고 이게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이제 국내 소부장 밸류 체인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 중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당분간 국내 시장은 보고요. 여기서 또 수급이 좀 흘러 넘쳐서 낙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 시장을 위해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 중심으로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